지금 103번 배번이 데니얼 마커트 선수가 그러니까 고개를 쳐받고 타는 건 당연해요. 이거 다들 고개를 받고 타는데 안녕하세요, 더더마입니다. 어제 5월 22일 일요일에 대전에서 열린, 제목은 크리테리움이지만 실상은 ITT, 그러니까 개인 독주, 그리고 TTT, 팀 타임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팀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개인 독주, 제 위쪽에 손 보이시죠? TT 차를 타고 있는 제 손이고, 코스 자체가 완전히 생평지예요. 그래서 오른쪽 맵을 보시면은 그냥 대각선으로 그냥 선 하나가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선 길이 총 거리가 2.2km예요. 근데 저기를 왔다리 갔다리 10번 이런 식으로 유턴을 해버려서, 정작 중요한 거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코너링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은 이날 남동풍, 남동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저쪽 끝에까지는 이제 순풍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ITT랑 TTT 모두 신청을 했었고, TTT 같은 경우에는 NFR 팀이랑 굉장히 연습도 많이 했고 호흡도 많이 맞춰봐서 내심 입상까지 한번 노려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순풍 구간이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잘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제 역치 심박이 17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 역치 심박 대역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왕복 6차선이에요. 왕복 6차선. 근데 지금 103번 배번이 데니얼 마커트 선수 같은데, 와츠 사이클링 팀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한 바퀴를 먼저 시작했는데 일단 저를 추월해 나가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힘이 저보다 한 바퀴를 더 먼저 탔으니까 이게 저분을 페이싱을 하면서 어느 정도 페이스를 잡아야겠나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이번 코너에서 좀 코너링을 잘 한 다음에 뭐 파워를 오버를 했든지 간에 일단 제끼고 일단 가려고 합니다. 이런 독주 같은 경우에는 제 전문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펀처 스타일이기 때문에 분원리 같은 낙타등 코스 있죠. 뭐 이렇게 어택을 한다든지 낙타등에서 높은 파워를 쓰고 또 내리막에서 회복을 하고 이런 식의 성향이고, TTT에 좀 더 걸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테이션을 넘기면서 선두에서는 높은 파워를 쓰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면서 또 조금 있다가 리딩을 할 땐 높은 파워를 쓰고 이런 식의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평지를 좋아하긴 하지만 ITT 자체는 실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이날 굉장히 절실히 깨달았는데, ITT는 사실 클라임 성향의 분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역치 이상의 파워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풀 에어로 세팅을 갖추고는 나갔습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추월할 때에는 굉장히 근접해서 최소한의 에어로 효과라도 얻고자 했고, 뭐 TT차라든지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시면은 뭐 산발이, 근데 오른쪽에서 홈바이크 팀의 김태형 선수 같아요. 제가 배번을 확인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이제 저를 끼고 간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최대한 TT 준석 형님과 호윤 형님, 그러니까 자튜버들보다는 빨리 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그래서 저분을 최소한 페이싱을 하면서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세도 굉장히 좋으시고 TT차를 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TT차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그냥 제 서벨로 S5를 가지고 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 몸에 너무 안 맞고 TT바 자체를 피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몇 년 동안 제 몸에 익었던 서벨로 S5에다가 그냥 산발이랑 디스크를 끼고 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네, 멘탈상 TT차를 한번 끌고 나가보자 라고 생각해서 TT차를 끌고 나갔는데 이게 조금 오히려 역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앞에 분을 페이싱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계속 라인이 좀 애매했습니다. 이게 오른쪽 네, 3차선 도로 상태가 더 양호하고 네, 최소한의 최단 거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3차선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마샬 분이 계속 이제 드래프팅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게 전 드래프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그냥 나는 원래대로 굉장히 좋았던 도로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게 또 좀 그렇잖아요.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코너링 한 다음에 또 아까 데니얼 마커트 선수를 제쳤듯이 네, 빨리 제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 분도 굉장히 잘 타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게 제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망했다, 그냥 2차선 도로로 달리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2차선 도로를 몰고 가고 있고, 이날 심박이 계속 하이 심박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고개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고개를 쳐박고 타는 건 당연해요. 이게 다들 고개를 바꿔 타는데,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면은 이런 고속의 경우에는 좀 와트 낭비가 심해지거든요. 평상시에는 절대 할 수 없죠. 왜냐면은 차도니까 차가 와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너무 위험해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회이다 보니까 통제된 도로 상태여서 네, 2차선에서 지금 저는 고개를 쳐봤고 네, 앞은 진짜 한 5초마다 앞을 한 번씩 내다보고 그냥 바닥에 있는 차선 가운데로만 달리고 있는지를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도 내 고개를 들어서 네, 사고가 나지 않게끔. 네, 그래서 다들 네, 대부분의 그 대회 사진을 보면은 저마다 고개를 받고 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차선이 제일 양호한데 3차선으로 가지는 못하고 네, 이제 코너링 하기 직전에만 일단 3차선으로 가고 있는 모양이고, 그래서 이날 그 독주 때 제가 평속이 44 정도가 나왔거든요. 30분 후반대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평속이 44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대부분의 뭐 그 기록증이나 이런 걸 보면은 평속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TTT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평속이라는 게 저기 스타트 지점부터 네, 여기에서 일단 제낄 수가 내 갤러리에 응원을 힘입어서 네, 평속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저기 구간부터를 거리를 계산한 거고, 근데 실제로 그 시간 계산은 저 앞쪽에 있는 그 한 500m 앞쪽에 있는 그 칩, 네, 아직도 안 보입니다. 네, 저 앞쪽에 이제 여기 천막이 있는 네, 여기부터 이제 시간이 카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네, 스트라바 로그상으로는 평속이 한 42 정도가 나왔고, 네, 여기 기록상으로는 그러니까 44로 다소 높게 측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TTT 같은 경우에도 뭐 1, 2, 3등 기록도 막 48 막 이렇게 넘게 찍혔는데, 사실상 그렇게 높은 속도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 자체는 스타팅 포인트에서 거리 22km지만 시간 기록은 500m 더 가서부터 측정되기 때문에 평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뻥튀기 되는 경향이 좀 있고, 네, 여기 다시 추월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페이싱의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라인이 겹치면서 이게 괜히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이게 참 애매했습니다. 이게 경기에 집중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어쨌든지 간에 네, 실질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공펜 같은 경우에 1시간 제가 ITT를 했을 때 평속이 한 43 정도는 나왔거든요. 공펜 같은 경우에는 뭐 변수도 좀 워낙 많아요. 신호도 있고 차량의 흐름도 있고 업다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내심 여기 ITT 구간에서는 최소한 한 44 정도는, 30분이다 보니까 44 정도는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42가 나올 줄은 솔직히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날 굉장히 자신감을 잃었고, 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TTT를 내가 대비하고 있던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이때 당시에는 심박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임했었다는 점. 그래서 앞에 있는 그 홈바이크 소속의 김태형 선수랑 계속 지금 뭔가 시간대가 겹치고 있죠. 최대한 드래프팅 오해를 받지 않게끔 일단 라인을 계속 바꿔주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앞서서 출발하신 분들을 좀 많이 추월을 했어요. 근데 일단 제 주변의 배번을 봤을 때 제가 유력하게 저를 추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분이 이제 아리랑 팀의 이의진 선수였거든요.
이의진 선수에게 잡히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튜버들 중에서는 일단 1등으로 들어가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때려밟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구간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동풍이었다 보니까 네, 역풍 구간이에요. 역풍 구간임에도 네, 일단 40 이상으로는 뽑아져 나오고 있고, 이게 평속이 낮은 요인 중에 하나가 일단 저거겠죠. 이게 급 코너라고 하기에도 좀 더 심한 유턴 코너가 있기 때문에 거의 속도가 2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탄력을 붙이면서 이제 평속 자체가 깎여버리니까 네, 이제 평속이 제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낮은 걸 볼 수 있고, 이날 1등을 한 윤중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랑 2분 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짧은 코스에서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 1등이 스티팀의 윤중원 선수고, 네, 여기에서 네, 제 앞선 네, 김태형 선수가 코너 도는 구간을 조금 착각을 하셨나봐요. 좀 멀리 가서 유턴을 하시고, 네, 어쨌든 1등이 스티팀의 윤중원 선수고, 2등이 네, 스티팀의 최창진 선수, 네, 영상에도 간혹 나오시는 분이죠. 그리고 3등이 이제 팀 에어로의 김원 선수. 제가 알기로 2019년, 그러니까 이번 대회 바로 이전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신 분이 3등을 차지한 걸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어차피 포디엄이 아닐 거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지속주에 워낙 멘탈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네, 포디엄이 목표가 아니라 저는 내심 10등 안에는 일단 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하게도 이게 왜인진 모르겠는데 그런 자신감이 가득했단 말이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겠죠. 제 뭐 심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다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말이죠. 뭐 장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20등 했습니다. 20등. 네, 자튜버 중에는 꼴등을 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감기에 걸려버린 호 선생님보다 등수가 낮다는 점, 이게 정말 제 멘탈을 상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냥 일단 살을 뺀 김에 그냥 클라이머로 한번 전향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 독주 이후에 이제 여기 코너를 돌 때 봤어요. 저는 봤습니다. 저 왼쪽에 보시면은 아리랑 팀의 이의진 선수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두두 등장합니다. 제 앞에 있는 분을 이제 어떻게든 제끼면서 이제 마지막 피니시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직진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왼쪽으로 이의진 선수가 저를 추월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멘탈이 바사삭 터졌죠. 저분이 저보다 40초인가 늦게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보다 40초 제가 기록이 더 늦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저랑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던 김태형 선수를 제친 것까진 좋았지만 여기에서 이의진 선수에게마저 따이다니. 저분은 일단 TT차는 아니고 TT 세팅이죠. 그래서 뒤쪽을 확인하고 일단 골인을 하는 모습이고, 네, 어쨌든 TTT에서 조금 네, 불상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멘탈 회복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사실은 나레이션이 아니라 그 뭐랄까요, 자막으로 처리를 할까 하다가 그냥 한번 나레이션 하면서 이날의 기억도 한번 다시 떠올리고 말이죠. 그냥 좀 어떻게 멘탈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나레이션을 한번 해봅니다. 멘탈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잡혔네. 네, 제 지갑도 그렇고 회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했어요. 힘들어. 힘들어. 네, 다들 날 더운데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사고 특히 조심하시고 항상 즐겁게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더마였습니다.